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올해 또다시 연말정산이 돌아왔는데요. 2022년부터 연말정산 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자가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계시고 돌려받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됩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하실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해서 근로자는 특별한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측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한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분이 바뀌는데요. 2021년 소비증가분에 따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2021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100만원 한도로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늘려줘 전체 세금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제 대상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라 차등 공제되고요. 추가로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은 100만원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도에 3천만원을 사용하고 2021년도에 3,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0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63만원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137만원이 늘어난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같이 확대됩니다.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5% 추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지자체 무상기증으로 1,000만원과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등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20년도에는 21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60만원이 늘어난 27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통일됩니다. 말이 이상하게 길고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내고 그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자 상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과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 자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분양권 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종전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였지만 개정이 되어서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세전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2%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면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문의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내용인데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말정산 하실 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듯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